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논란이 됐었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해 미수. 작년 4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해자 남자죠. 남자하고 피해자하고는 1년 6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어요. 그 생일이 4월 12일이었는데 이틀 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는데 오사카 여행 가면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여행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여행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수익자를 이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의 모 호텔에서 니코틴으로 자기 부인이죠. 네. 부인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그날 유족의 동의 받아갖고 화장을 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이 사람이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개월 전에도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전력이 있었어요. 네, 네. 또 일본 여행 중에 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니코틴의 음료수를 건네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냄새나서 못 먹겠다. 그래서 결국 살인 미수가 그친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하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니코틴 음료 주려고 할 때도 네. 똑같은 오사카로 여행 갔거든요. 네. 그 보험도 여행제 보험 똑같은 여행제 보험을 들었어요.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의도적으로 그걸 계속 시도를 하다가 두 번째 이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된 거죠. 예. 이국께서 여러 가지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돼서 결정적인 거는 보험금을 찾으러 갔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면서 거기서 보험사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의심스러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정말 그 막 신혼인데 사실은 보험금에 관한 이 수령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예, 왜냐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크게 낙담을 했다. 이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정황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성인이 되자마자 이틀 지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열흘 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일이 생기고 나서 이 시신 자체를 가족하고 상의했다고 명목으로 일본에서 그대로 이제 화장을 한 점. 이 점도 상당히 좀 수상스러운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더군다나 그 일기장 속에 어떻게 내가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하는 점. 예. 바꿔 얘기하면 한 2달만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절벽에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기장 속에도 이 마음속에 결혼하기 전부터 적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벌성 또는 그 범죄 비난 가능성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양 변호사님 실제 재판 과정에서까지 자기는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괘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계획범죄라고 봤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일기장이 이미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미 3월 달에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 물색을 통해서 결혼까지 해서 저렇게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가치관을 회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내가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방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네, 송구님 이런 명확한 증거하고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재판이 선고가 난 다음에 피해자 가족 측에 굉장히 뻔뻔한 말들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가해자 가족 측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대해서 만족하냐? 예. 우리도 억울하다. 너무 형이 많이 나와서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신 딸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재판 이런 부분에서 형량과 관련해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자꾸 이제 함으로써
일정하게 이제 감형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예. 뭔가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이 실제적인 자신들의 이 범행 그 동기라든지 이 죄의 감형을 조금 더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런저런 걸 떠나서 지금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그럼요.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자체를요, 자기가 그 자살 교사 방조를 했다니 그런 취지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 사건에 보면 이제 피해자들은 사망을 했잖아요. 예. 뭐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살인을 했는데 마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어떤 살인범들의 주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니코틴을 했는데 본인 니코틴을 뭐 주입해서 혼자 자살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관여는 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을 감형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